2019 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 하이라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계대국이었던 박정환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국,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판일러 선수의 대국, 아쉽게도 모두 패하고 말았어요. 네, 14라운드에서도 두 기사가 모두 패했었는데요. 올해도 이제 이번에도 마지막 대국을 아쉽게 패했는데요.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초중반까지는 바둑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판일러 선수가 그 패에 대해서 좀 전단을 구해왔을 때 네. 그때 약간 무너진 느낌이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15라운드 한국 선수들이 아쉬운 성적을 거둔 것 같은데요.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합니다. 2승 7패 성적을 네. 거두었어요. 신진서, 박정환, 김지석, 신민준 그 상위권 랭킹에 있는 기사들이 모두 패했고요. 네. 이동훈 구단하고 변상현 구단의 승리만 오늘 있었네요. 네. 강동윤 선수도 아쉽게 반지 패배를 당했고요. 김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도 패하게 되면서 이번 15라운드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정규리그의 마지막 경기,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은 또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팀 순위가 아직 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점도 있었겠고요. 뭐 사실 뭐 바둑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 뭐 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한국 선수들도 또 마음을 가다듬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실 대국은 신진서 선수, 판일러 선수의 대국이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중반 이후 수순은 또 어떻게 되었을지 저희도 궁금한데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볼 황저우와 상하이의 대결, 신진서 구단과 판일러 8단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번 15라운드를 앞두고 수볼 황저우는 1위 자리를 확정 지었고요. 16위의 자리도 확정이 된 상태로 15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무려 14개 팀의 순위가 확정이 안 되고 마지막 라운드에서야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이번에 2019 중국 갑조리그였는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15라운드에서 사실 뭐 팀 성적과 관계없이 마음 편하게 두는 것은 1위하고 16위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8명의 선수만 네. 좀 마음 편하게 개인전이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대국에 임했는데요. 자, 저희가 이 중반까지는 수순을 지켜보았었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가 두텁게 판을 운영해 가다가 이 중반 패싸움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서 흑에게 흐름을 내어주었어요. 네. 뭐 잘 두다가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네. 우상귀에서 요즘 유행하는 정석, 3-3 침입의 정석이 나왔고, 네, 아주 많이 나오는 포석입니다. 네. 자, 손을 돌리고 좌기로 걸쳐갑니다. 네, 흑도 이제 여기를 두는 것, 뭐 이곳을 두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걸치는 수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백도 협공하는 것, 받는 것이 물론 있는데요. 여기를 두는 것이 또 많이 두어져요. 그래서 이곳을 뒀을 때 흑의 응수로는 실전에 늘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압박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끊고 늘었을 때 이 상황이 되면 그래도 좀 백이 전투가 편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곳이 교환이 돼 있어서 굉장히 흙은 이 석점과 그 위쪽 상변 쪽의 석점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흙이 여기 오는 것이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여기를 붙여서 두는 것이 실전에도 많이 나오고 연구가 되고 있는 수입니다.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변화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젖히는 수, 반대로 젖히는 수, 그리고 느는 수, 여기 느는 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쉽게 여기를 늘게 되면 이곳을 젖히고요. 막고, 젖히고, 한 점을 끊어 잡았을 때 단수치고 이 상황에서요. 여기를 젖혀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교환이 없으면 붙여가는 것이 뭔가 늘어도 뭐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하나 붙여서 교환이 돼 있다면 다음에 젖힐 때 막는 자세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위쪽에도 축이 아래쪽에 날일자가 기착점이 와 있어서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면 흙이 할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를 붙여가게 되면요. 위쪽으로 많이 젖혀갑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많아요. 흙이 이곳을 젖혀가는 것, 아니면 위로 젖혀가는 것. 뭐 최근에는 근데 여기를 젖혀가고, 뭐 잇고, 여기를 늘고, 이런 진행도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백이 아래쪽을 2단 젖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를 붙인 이후의 형태는 완성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계속 좀 연구가 되고 있고 AI 판단도 뭐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젖히고 백이 2단 젖히거나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예. 이후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붙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실전에 오늘 파닐러 발단은 그냥 아주 간명하게 초반을 진행했습니다. 백이 다가왔다고 흙이 바로 붙여가는 수법은 정말 엄청난 연구가 아니고서는 잘 떠올리기 힘든 수법인데요. 네, 저 붙이는 수가 나온 것은 뭐 공식 시합에서 제가 본 기억은 작년에 3월에 출란배에서 황야호 선수하고 박정환 선수의 대국에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공식전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온라인 대국에서 나온 수예요. 이 수는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가 나온 거는 거의 한 1년 반 이상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3-3을 들어왔고요. 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네, 3-3은 이제 양걸침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양걸침은 이제 그 이후의 변화 자체가 또 어려워지니까요. 3-3을 들어가면 아주 쉽죠. 그리고 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간명하게 진행을 하려면 지금의 이 진행이 획도 좋습니다. 근데 백이 뭐 전혀 나쁠 것은 없습니다. 네, 아래쪽을 밀었고요. 네, 보통의 이런 평온한 포석 진행에서 보면 이런 형태에서 이수가 정수입니다. 흙도 막아갔고요. 막아가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두면 넘어가서 조금 싱거운 느낌이 들어요. 위쪽으로 활용 자체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 막아둠으로 인해서 백이 갔을 때도 뭐 위쪽에서 활용을 하거나 변 쪽에서 활용을 하거나 그래서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두는 실전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먼저 무겁게 교환을 해 두었고요. 네, 포위를 해가자. 네, 이제는 사석으로 활용을 합니다. 역시 이제 그 자리를 선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 이 마근수 덕분이죠. 네. 마근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다가오기 위해서 둔 겁니다. 상황 봐서는 위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보다는 아래쪽에 훨씬 더 중점을 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이에요. 안 두면 이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에 백의 안형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백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여기 지켜두는 수가 시급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켜두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도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치받고서 둘 때 하나 더 한 칸으로 지키는 것도 아래쪽에 끝내기로 봤을 때나 위로 모양을 보면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여기를 치받아서 늘어주게 되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 치받고 이 한 칸 뛰는 선택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헤딩하는 모양이 좋지가 않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뭐 상황 배석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작전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굳힘이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집이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두 칸이 이미 안정적인 상황이라 다음에 침투 노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치받고 넣을 때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상황 봐서는 네.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배석이 추후에 또 침입 수단까지 네.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네, 여기도 이제 밀어가서 이제 이곳은 백이 상황 봐서 밀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밀어서 교환을 하고 이곳에 좀 모양을 키우기 위한 작전의 그 시작이 여기를 민 겁니다. 예. 여기를 밀어야 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전에도 나왔듯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 여기를 둘 것이냐. 그 판단이 좀 어렵죠. 네. 네, 여기를 늘었는데요. 하나 교환을 네. 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지금 젖히면 또 끊죠. 네. 교환이 이렇게만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젖힐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워낙 좋은 자리라서요. 네. 이 자리가. 판인노와 팔다는 어떤 게 싫었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두어지지 않고 밀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걸쳤을 때 백이 과연 여기를 이제 둘 것이냐 그 판단도 이제 판인노 팔단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죠. 네. 백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 선택권을 상대에게 준 건데요. 근데 여기를 두면 백은 당연히 여기를 밀어가야 돼요. 뭐 양쪽 다 당할 네. 수는 없어요. 네. 좋은 자리였고요. 네. 전국적으로 봐도 여기가 밀어져 있어서 두터움이 쌓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눈에 띄게 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나중에 중앙을 볼 수도 있고 그 멀리 보면 이런 자리가 이제 약간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두터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 두터움도 미는 것 때문에 이 중앙에 이제 백이 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서 또 이제 3-3 양걸침을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세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네. 위로 가는 선택을 했고
신진서 구단도 이곳에서 보통 이제 붙여가는 것을 많이 두지만 이 상황은 귀의 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배석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두어갔어요. 네, 붙이게 되면 흙이 하나 젖혀두고서 아마 바로 3-3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배석에서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그래서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안에서 붙이고 밀고, 예, 지금 젖혀 이어서 귀에서 깔끔하게 안정을 취했죠. 네. 자, 실리도 차지하고 또 젖혀 이음으로써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리로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밀어져 있으니까 이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면 네. 여기 밀어져 있지 않으면 보통은 이 모양이 호구 치는 자세로 집이 굳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가 호구 치면 단수 쳐서 완전 맛보기죠. 그래서 충분히 둘 수 있는 겁니다. 흑도 일단은 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네. 큰 곳으로 본다면 이 두 칸이 크거든요. 두 점에 대한 압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환 자체는 굉장히 기민했고요. 두 칸호는 이 간격이 뭐 좁긴 하지만 아래쪽에 흑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엷어져요. 네. 아래쪽에 오면 당장 붙이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젖히면 젖혀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한 점이 오히려 흑의 수중에 들어가죠. 네. 여기 뭐 버틸 수도 있고요. 이러면 굉장히 백이 좀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신진서 구단이 이 교환을 하니까요. 여기가 이제 흑이 둘 만한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두는 거는 이미 활용을 당해서 이상하죠. 네. 이렇게 두는 거는 그냥 막아도 올라오면 젖혀서 아주 활용이 잘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여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곳은 백이 좀 강해졌고요. 흑의 두 칸 뛰는 수를 방비한 교환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선수를 교환해 놓고 또 손을 돌렸습니다. 네, 거기 들어갔죠. 네. 지금까지의 진행 자체는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초반을 물 흐르듯이 잘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일단은 주도적으로 백이 두고 싶은 자리를 다 먼저 두고 있어요. 네. 이런 자리도 백이 선택을 했죠. 여기도 당하니까 이제 백이 딱 이 선택을 하고 선수를 뽑은 다음에 다시 중요한 자리를 갖고요. 그리고 교환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뭔가 흐름 자체는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굉장히 잘 뒀어요. 역시 지금 배석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을 법한 저렇게 돌파되는 변화가 나왔는데요. 네. 네, 일단 뭐 돌파를 해서는 백의 자세가 훌륭해 보입니다. 네. 자, 흑은 따로따로 처리를 하겠다. 이 작전이었었는데 그 돌파도 돌파지만 그것이 왜 이제 백이 편한 느낌이냐면요. 여기가 한 점을 빵 따냄을 했는데요. 옆에 자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철벽으로 돼 있어서 흙에 안형도 없어요. 이 두터움은 뭐 고소하고 아예 그냥 공격을 당하는 돌이 돼버렸거든요. 그 점이 가장 커요.
지금은 주위에 배석이 백이 뚫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요건으로 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금의 반발도 네. 좋았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단수 쳐가면서 보강을 했는데요. 네, 흑은 백이 주위가 워낙 두터워요. 그래서 중앙 방면으로 계속 뛰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 철벽이라서요. 네. 자, 자칫하다가 안에서 갇히는 순간에는 거의 쌈짓 뜨고 살아야 되는, 뭐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수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백은 여기 한 칸 띄고 여기 막은 자세가 훌륭합니다. 네. 자, 돌파에 이어서 중앙 막아가면서 두텁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흑도 모양을 정비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안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네. 아예 중앙 진출 자체가 막히죠. 네, 눈목자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터운 자리 중앙으로 밀어가고 있고요. 자, 15라운드 모든 대국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15라운드에서는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여서 그런지 이 선수들의 좀 정신력이 많이 발휘가 되었을까요? 4대0 승부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네 판의 대국에서 4대0 승부가 나왔었는데요. 저 나름대로 그 인터넷 수승 중계를 보면서 OX로 이 결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가 속한 팀이 신진서 선수, 박정아 선수, 박하민 선수, 이동훈 선수와 변상윤 선수가 속한 팀이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명의 선수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한 건가요?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5명. 5명인가요? 네. 네. 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김명훈 선수가 속한 중신 베이징 팀의 그 대결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이 자자식품 티엔진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승점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럼 탈락을 했네요, 중심 네. 베이징이. 예. 그래서 한국 선수는 위쪽 플레이오프로 5명이 진출을 했군요. 네. 올해 이제 10명이 나왔으니까 딱 반이 올라갔네요. 자, 이번 15라운드에서 가장 그래도 좀 화제가 될 만한 대결은 수볼 항저우와 상하이 대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상하이 팀이 1위의 수볼 항저우 팀에게 4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15라운드 대국전까지 10위였는데 플레이오프 전에 진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했죠? 네. 이 승점 25점 팀이 그 세 팀이 있었는데요. 승국이 가장 높았어요. 35승으로. 네. 지금 9위가 확인이 된 건가요? 제가 8위까지는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고요. 9위가 충칭 팀으로 보여집니다. 울고 있겠네요. 뒤에서. 승점이 같았는데 그 승국수로 부족해서 네. 이렇게 치열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9위가 더 열받는 것 같아요. 12위하고 차이도 없어요. 네. 뭐 승부 차이로 승부가
팀 승수가 가려진 것 같죠? 네. 네, 참. 그리고 샤먼과 용혼명성 항저는 승점 그리고 승국수도 같아서 주장승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시즌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거에서는 네. 확실히 이런 경우가 이제 끝까지 생기잖아요. 예, 네. 이것이 이제 재미인 거죠. 네. 자, 변화는 우상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패가 발단이 되어서 흙이 오히려 흐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 판인러 팔단이 이제 형세가 좋지 않다고 보고 네. 이곳을 패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도 집으로 확정가 차이가 많이 나요. 흙이 중앙에서 뭔가를 하거나 네. 뭐 지금 여기서 전달을 구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흙이 집을 굉장히 많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백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젖혔죠. 팩감이 손해 팩감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뭐 이으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손해니까요. 쓰지 않았고 그래프 자체도 지금 젖히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AA 참고도가 제시했던 밀어가는 선택을 했으면 네.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 패 따내고 흙이 팩감이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내는 상황이 돼요. 흙이 어차피. 그럼 그냥 이어요. 네. 맞고 한 점을 잡아서. 여기가 흙이 커지긴 했지만 진짜 실제로 백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AI 판단이 한 75%, 75는 아니군요. 한 65 이상 나왔거든요. 네. 이 그림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니어도 백이 좀 우세했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밀고서 또 써야 되고요. 밀었을 때 따내면 여기를 좀 머리를 두드리고 따낼 때 한 칸 정도로 두는 것을 AI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프 자체는 더 올라갑니다. 네. 이랬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늘어진 패의 특성을 이용해서 젖혀가는 팩감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흙을 더 두텁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상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팩감 쓰고 정말 어떤 것을 이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착각이 아니라면 판단 미스일까요? 근데 여기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팩감을 사용하면 밀어가는 것은 진짜 외길이거든요. 그리고 흙은 당연히 막죠. 네. 팩은 다음에 이수도 끊어가야 돼요. 근데 흙이 당연히 잡죠. 네. 어떤 수를 신진서 구단이 착각을 했거나 판단 미스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돼서는요. 네. 여기서의 선택은 있거나 실전처럼 올라오거나 이 두 가지인데요. 근데 그 이제 실전 심리란 게 있잖아요. 여기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곳을 막고 두는데요. 나중에 끊는 거 당하면 여기 한 20집 정도의 득을 받거든요. 네. 근데 팩감을 써서 20집을 득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두 수의 20집이죠. 근데 마지막에 여기 따네요. 이렇게 되면 신진서 구단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것이 이상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느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AI 그래프로 보면 여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입구서 둘 때 두고 한 점을 따내고 뭐 이런 데를 위쪽을 들어가서 침투해서 이 흙 모양을 지우는 판단이 냉정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아직도 그래프 자체는 뭐 팽팽하지만 백쪽으로 약간이라도 더 더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를 잇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장문으로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 근데 네. 이거는 신진서 구단의 판단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뭐 좀 전에 팩감을 쓰고 뭐 이런 변화는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여기를 안 나오고서 단순히 입고 후수를 뽑는 것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냥 위로 올라와서 두고 여기를 버린 다음 활용하는 것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따내면 팩감이 많으니까요. 여기를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예. 여기 팩감 썼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받지 않았어요. 네. 받지 않은 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파니너 8단이 찔렀을 때 여기서 이제 실전에 AA 판단으로는 대실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수가 진짜 좋은 수가 있었네요. 막는 수 말고 여기를 막는 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막는 수로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군요. 여기를 막게 되면요. 네.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나오는 수가 있겠고요. 한 점을 단수 치는 수. 이곳을 나오는 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여기 단수 치는 것은 단수 치고 둘 때 이렇게 돼서 이거는 흙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 팩감 쓰고 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러면 막았을 때 늘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나가요. 막으면 끊습니다. 이곳을 두면 그때 여기를 나와요. 백돌이 여기에 와 있고 흙이 자충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래쪽이 나가는 수가 생겨버립니다. 이러면 바둑이 갑자기 흙이 괴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물론 패가 남아있지만 이거는 패를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위로 이미 요석이 뚫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여기를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둘 막았다면 때 여기를 둬야 네.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두면 백이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를 단순히 이어요. 그러면 나가서 이상한 것 같지만 다시 뚫어요. 막으면 끊어서 이 넉점이 잡혔고요. 네. 여기를 나가게 되면 뚫어서 나가야 되죠. 여기를 나가는 것이 생깁니다. 예, 이 아래쪽을 나갔을 때 네. 여기가 다시 다 잡히죠. 이러면 바둑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이건 오히려 백 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흙이 두 점을 잡아도 걸려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막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어서 만약에 끊게 되면 이곳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전에 막았지만 여기를 막으면 돼요. 뚫려도 그때 나가면 됩니다. 네. 여기를 교환하고서 나가버리면 양쪽이 다 걸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막았을 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전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막고 둘 때 두고 끊으면 두고 못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아서 지금 실전과의 차이는 여기를 흙이 들어가고에 안 들어가고에 네. 대차이가 나죠. 대차입니다.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으니까 백이 훨씬 더 튼튼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두 텀 차이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막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근데 여기 막는 수가 진짜 쉽게 보이는 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변 쪽으로 막아갔다면 중앙에 이 잡힌 백 두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이용해서 두면 흙이 이제 조금 두기가 어려웠고요. 네. 단순히 여기 석점만 잡는다고 했을 때는 이 모양 자체의 백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순 자체가 여기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막으면 이걸 따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기를 두면 다시 하나 받아줘서요. 두텁게 정리했고 여기는 또 끝난 건 끝난 대로 남았고요. 그래서 실전은 이었죠. 아, 이제는 또 꼬부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극적으로 갔습니다. 한 75% 이상 넘어갔고요. 네. 네, 그 자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중앙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뭔가 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멋지긴 한데요. 일단 여기 오게 되면 이 이 세력과 이곳에 이제 중심이 되는 자리라서 공격도 쉽게 안 되고 이곳이 그대로 뻗어나와 버리면 상변 쪽에 집이 날 가능성도 없어지고 중앙도 동시에 집이 안 나죠. 이렇게 되면 바둑은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근데 판일러 8단이 지금 둔수가 상변을 맞게 되면 한 15집 정도의 집을 또 마련할 수 있고 또 중앙은 중앙대로 계속 발전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가 약간 무리한 듯 했는데 이제 당연히 반발을 했죠. 근데 이었으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AI 판단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도 진짜 이었으면 실전처럼 약간 좀 어지럽게 흘러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자리는 정말 그 아래쪽에 여기 나온 것과 비슷해요. 아, 이거 네. 반발 안 하기에는 진짜 저는 여기 반발 진짜 안 하고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또 변화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그래도 조금 뭔가 시도해 볼 만한 자리가 생겼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100쪽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뭐 흐름 자체가 전혀 나쁠 이유가 없어서요.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당연하면서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물론 흙이 실전처럼 두지 않고 가만히 이어두는 게 뭐 승률 면에서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그 승부하는 입장에서의 그 감상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이으려면 그냥 옆에 이제 AI를 두고서 진짜 거기를 이어야 돼? 그 보고서 그냥 그 이어야 되나? 네. 라고 그래야 둘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안 그러고서는 뭐 기사들 중에 한 10명 중에 8명은 반발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키워서 버리는 것이 좋은 작전이었고요. 네. 뭐 당연한 수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처리하고 위쪽을 뚫어가는 것을 선수로 하는 것이 네.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훨씬 깔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실리는 상대에게 내어주었지만 중앙 처리가 확실히 다르죠. 백이 지금 잡았죠? 그거 네. 잡은 실리가 한 20집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두는 과정에서 이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자체로 지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집이 났어요. 이것도 네. 집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두터워졌고요. 네, 중앙 집을 지으러 가는데요. 굉장히 이수는 이제 노골적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네. 상대의 약점 자리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주죠. 아, 네, 아주 받아주면 그냥 늘거나 뭐 밀어서 굉장히 좀 흑의 입장에선 달콤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신진서 구단의 이제 흔들기가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날일자로 반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곳을 반발을 하자 이제 여기를 끊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끊어가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아래쪽으로 계속 끊어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음, 끼웠을 때 대책이 없어요. 끊으면 따내야 되는데요. 뭐 위쪽이나 아래쪽은 백이 좀 위험하죠. 근데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무엇보다 아래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되는데 따내면 이건 대형 사고죠. 음, 이렇게 되면 승부가 바로 역전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판인너 팔단이 냉정함을 다시 찾았어요. 네. 더 이상 욕심을 부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넉 점이 잡히긴 했지만 여기를 완벽하게 막은 것은 흑의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손해를 보고 선수로 막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흑이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이 진행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 그냥 여기만 네. 지키겠습니다. 딱 그 라는 뜻이에요. 옆은 쳐다보지 뭐 않네요.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 판인너 팔단은 그냥 이 선으로만 집을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당할 거 다 당하고 해도 지금 집이 난다면요. 몇 집이죠? 26, 27, 30, 35, 40, 50집 가까이 나요. 뭐 개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죠. 50집이면 여기도 20집에 여기도 집도 있고 흙집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오니까 뒤로 지키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좀 밀렸거든요. 이 선 자체가 네. 반발을 했는데요. 갑자기 철벽인 곳을 찔러갑니다. 다둔 자리이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봉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노려가요. 밀어가서 이렇게 두면 막아서 비슷비슷하게 막았죠. 흑의 애초에 계획대로 여기를 막게 되면 한 50집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흑이 배기 안 해주죠. 끊어갔어요 지금. 판인너 팔단도 화를 냅니다. 근데 잡힐 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이 넉점도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돌이 얽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두니까요. 끊으면 붙여서 붙이면 항상 이곳이 선수가 됩니다. 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끊어갔어요.
제가 좀 전에 여기를 이 형태를 굉장히 쉽게 봤네요. 여기가 한 칸 뛰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이 교환을 안 한 다음에 차라리 날일자를 노리는 편이 낫겠는데요. 이 날일자가 확실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바깥쪽의 수가 100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날일자가 되려면 이런데 한 칸 정도는 선수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가면 이 그림은 조금 심각해지죠. 지금 아예 이것도 못 봤네요. 이것도 못 받았어요. 받으면 이 교환 자체가 굉장한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위쪽은 어차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배기도 쓸 때 조금 자체로 약간 이렇게 되고 이 상황이면 조금 뒷맛이 있는 자리거든요. 축도 안 되고요. 한 칸 띄웠습니다. 여기도 뭔가 안 받으면 네, 여기 젖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곳을 여기 찝으면 안 되죠. 올라오니까요. 젖혔을 때 굉장히 받기가 어렵네요. 지켜두었고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없으면 젖혀서 순하죠. 선수라서. 여긴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위쪽에서 뭔가 수단이 없을까요? 자, 마지막 승부처 장면인데요. 백이 흙집 안에서 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좀 단단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살게 되면요. 네. 흙집이 18, 28집이죠. 30, 38, 50집입니다. 살게 되면 여기서 10집. 여기 살게 되면 바둑이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지금 수단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기가 딱 진짜 이 전체 백이 온전히 다 살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앞서요. 근데 다 살 수 있을까요? 자, 중앙에 약점도 있고, 자, 지금 네, 변해서 밀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그쵸? 여기도 있고. 네. 이거 둘 때 이거 한 칸이 좋은 수 같죠? 한 칸이 있는 것 같은. 예, 한 칸 네. 있죠. 따라 나오면 되는 거군요. 장문을 해서 딱 백을 잡겠다는 네. 것보다는 백이 어느 쪽으로 나가든지 따라 나가겠다. 일단 위쪽은 잡혔습니다. 네. 여기가 수가 지금 두 수밖에 없죠. 위는 세 수고요. 수상전으로 한 수 부족입니다. 자, 이제 목표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네, 이곳을 나와서 여기 눈 모양을 만들고 위쪽하고 수상전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신진서 구단도 마지막까지 국면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인데요. 근데 여기를 나오는 교환을 하고 잡으면 네, 여기를 백이 아니죠. 여기 이렇게 두면 약간 이상해지네요. 그 옆으로 지금 단수를 교환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잘 그런가요? 둬야 돼요, 흑도. 아, 그냥 잡아야 돼요. 네. 악수가 여기가요. 되는군요. 모양이 착각하기 쉽네요. 이렇게 두고서 이제 한 점이 이 한 점이 안 잡히고 위가 잡혀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이렇게 두면 이거는 수상전이 돼요. 흑수도 지금 네 수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안 해놓은 것이 좋고요. 아. 백은 2였습니다. 네. 살려주네요. 상변을 제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석점 단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제 살긴 살았는데요. 사는데요? 이 네. 위쪽이 잡혔고 여기가 잡혔거든요. 살긴 살았는데 이거는 여기가 잡히고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거기가 큰 자리였어요. 여기 엄청 큰 자리네요. 백이 먼저 이거를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위가 워낙 급해가지고요. 이걸 선수로 당하네요. 거기 갈 시간이 없었네요. 사석으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끊었어요? 치받아 놓고요. 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찝어서 이제 여기 네. 살아야 되죠. 이거는 흑이 그 자리를 선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네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두고 있는데요. 네. 살긴 살았는데 이제 사는 과정에서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중앙도 여기가 정리가 잘 됐죠. 집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흑의 집에 침입을 해서 삶을 확보했는데 이 정도면 좀 성공을 거뒀다 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추격전이 굉장히 좀 그래도 신진서 구단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네. 판인너 8단이 그래도 이제 전부 다 잡으러 가지 않고 그래도 타협을 잘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네요. 네. 네, 이 대국은 흑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아쉽게 15라운드에서 패했지만 승률 1위 렌샤오 선수와 네. 함께 공동 1위를 차지를 했어요. 네, 사이좋게 오늘 렌샤오 선수가 패해서 네. 같은 팀 선수들끼리 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 리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플레이오프 대진이 나왔는데요. 자, 변상일 선수가 1라운드부터 출전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름 오더에 네. 이름을 올릴지 모르겠는데요. 자, 변상일 선수가 속한 장시팀이 1라운드부터 상하이 팀과 대결을 하게 되고요. 네, 오늘 상하이 팀이 사실 극적으로 올라간 거죠. 4대0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세가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박하민 선수가 속한 샤먼 팀과 박정환 선수의 청두 팀은 2라운드부터 출전을 하고요. 자, 이동훈 선수의 용호 명성 항저우와 신진서 선수의 수벌 항저우는 3라운드부터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 선수 이 절반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네요. 네, 올 시즌 한국 선수들 정규 시즌 하느라 굉장히 고생했고요. 네. 남은 포스트 시즌도 잘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자, 아직 2019 중국 갑주리그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 전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15라운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